자, 한 보석 명인이 이 보석을 강탈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. 야, 이거 보니까 뭐 7천억 원? 네, 맞습니다. 이 사진이 곧 나갈 텐데요. 이 얼핏 보면은 돌덩이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이게 사파이어 원석입니다. 이 원석이 감정가가 5,9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하는데 저게 4만 캐럿입니다. 그러면 8kg에 달하는 사파이어인 거고요. 이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보석 디자이너 명인인 박지곤 씨가 계십니다. 이 박 씨가 이 원석을 포함해서 감정가 합계 7천억 원어치의 보석을 동업자에게 뺏겼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. 이 박 씨는 아프리카에 있는 기니공화국에서 이 오랫동안 보석 관련된 사업을 펼쳐왔고 우연히 기니의 한 부족장 집을 방문해서 이 보석을 사들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. 아, 부족장 집에 딱 갔더니 저 원석이 있더라. 기니. 아하. 자, 일단은 그러면은 이 박 씨, 보석 명인 박 씨, 이 동업자가 수개월 전부터 저 원석, 사파이어 원석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이 박 씨하고 이 동업자가 일단은 뭐 동업자 그 관계된 회사 사람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알게 됐는데 형 동생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. 이 동업자가 금세공 관련된 보석 관련된 사업을 하자라고 동업 제안을 했다고 그러고요. 그리고 나중에 보석 또는 골드 사업을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 100억 원 정도를 내가 줄 테니까 이 감정가 200억 상당의 보석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. 100억은 이제 그 같이 은행에 가서 계좌에 넣는 척하면서 실제로 나중에 빼갔다고 그러고요. 나중에 돈을 못 받았으니까 박 씨 입장에서는 보석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던 상황입니다. 자,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거 다시 돌려달라.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일 텐데 이 박 씨 말에 따르면 이 동업자가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꿔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독침 하나면 된다. 이게 무슨 얘기죠? 독침으로 죽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보석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본인이 이제 식사를 박주건 씨 식사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동업자를 피면서 4명이 건장한 사람들이었겠죠. 와서 납치를 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. 휴대전화도 빼앗고요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문제 생기게 자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 첫 번째는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게끔 뭐 프랜카드도 걸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죽일 수 있다. 그것도 박주건 씨뿐만 아니라 손자 소녀를 흔적도 없이 죽일 수 있다. 그러면서 뭐 북한에 암살당했던 김정남 예.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도구로 당신도 해칠 수 있다.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. 아니 그러니까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집까지 드나들던 사이였으니까 뭐 가족들끼리도 오며 가며 봤을 테고 그러니까 저렇게 가족을 향한 독침 협박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위협적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하하 교수님. 이게 이제 이미 그런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아는 사람이 상당히 무서운 거죠. 왜냐하면 그 가족 관계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제 그 이 박 씨 집으로 데려가서 보석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보석이 이렇게 아무리 값어치가 나가는 거지만 자기의 그 가족들 또 사랑하는 손녀들 뭐 이런 그 가족들이 피해를 입으면 뭐 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보석을 갖다 전부 다 줬다는 거죠.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파이어 원석하고 1,200억 원 상당의 다른 보석들도 양도한다는 그 위임장까지 작성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일당들이 만약에 신고를 하면 가족 모두를 살해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챙겨서 떠났고 그 상황에서 이 피해자 박 씨는 오로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. 자,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요? 네. 7천억까지 상당의 보석을 가져갔는데 여기 멈추지 않고 일당이 또다시 보석을 달라라면서 박 씨한테 찾아왔다라고 합니다. 혹시 너 보석 더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집을 뒤졌고요. 박 씨가 차고 있던 시계, 뭐 결혼 예물이었던 뭐 반지 이거 내놓으라고 했는데 결국 결혼 예물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 중고품이니까 이거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가버렸는데요. 이 박 씨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제서야 112에 신고를 했고 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습니다. 자, 지금까지의 이 박 씨, 보석 업자 이 박 씨의 얘기대로라면 보석을 얻게 된 계기부터 이 강탈 과정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영화 같은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됐는데
정작 협박을 했다는 그 동업자, 그 사람의 얘기는 또 전혀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일단 이 동업자는 협박 당사자로 지목이 된 건데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. 이 박 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피해를 입어서 이 원석을 위임받은 것일 뿐이다. 협박은 없었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이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경찰은 조만간 이 동업자 등을 불러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 자, 일단 박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보석을 양도하는 그 위임장, 이거 효력을 없앨 수 있을까요? 일단 정말로 박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압에 협박에 못 이겨서 위임장을 써준 건지를 수사를 해봐야 할 것이고요. 수사를 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을 따져볼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정말로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대신 받은 거라면 네네네. 그게 어느 정도 대가 관계가 맞아야죠. 박 씨가 주장하는 건 한 100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처리해 주는데 그 대가로 7천억짜리를 넘겼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안 되죠, 안 되죠.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위임장이 된 거면 아마도 박 씨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요.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맡겨서 판매해서 정리해서 뭐 빚을 갚고 청산하자 이런 식의 위임장이라면 또 박 씨 주장이 사실이 안 맞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거죠. 예. 자, 그 원석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? 예, 아프리카 기니 공화국에서 4만 캐럿, 그러니까 8킬로짜리 원석. 이게 측면에서 보면 사람 머리 모양 또 뱃속 태아 모양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더 값어치가 있었다고. 그래서 이 박 씨가 평소에도 사무실에 24시간 감시 경비 시스템을 돌리면서 저걸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야, 이거 뭐 참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궁금하네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